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 이 분양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네.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중도금 대출이 12억 이하에서만 가능했는데 폐지가 됐고요. 네. 네. 전매 제한, 네. 전매 제한이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 이렇게 바뀌었고요.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되었어요. 네. 이 기존 주택 처분 예. 조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도 폐지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분양 얘기를 듣다 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네.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느 한 현장이 떠오르더라. 바로 둔촌주공이 네, 떠오르더라. 네, 네. 이번 정책은 둔촌주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사실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이 정책을 내고 기자들이 이게 대놓고 물어본 것 같아요. 둔촌주공을 위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런 건 아니다. 너무 어떤 현장을 포커스를 네. 두고 정책을 두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뭐냐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거래 절벽이 있는 상황을 해소할 대안이 있다. 그런 다음에 이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강하게 부인은 하고 있는데 제 느낌상으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촌 주공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나온 대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게 굳이 지금 빨리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지금 둔촌주공이 계약하는 시기가 1월 3일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딱 맞물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미분양을 막기 위한 네. 이런 게 아닌가. 사실은 더 큰 부분이 네. 둔촌주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천억인지 8천억인지 지금 긴급 자금을 빌려서 쓰고 이거를 지금 갚아야 되는데 이 갚을 비용이 나오는 게 일반 분양금의 계약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상을 하기로 계약이 80% 이상이 되어야 이 금액을 가지고 빌린 자금 네.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계약률이 적어도 8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특히 이제 주변 이 비교 대상으로 꼽는 헬리오시티가 네. 지금 둔촌주공이 분양할 당시에 17억대였어요. 17억대 계약이 나왔었는데 당첨자 발표하고 그 이후에 16억 거래가 나왔고 더 떨어졌더라고요. 호가가 15억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이 지금 같은 평형대 85제곱미터의 지금 가격이 분양가가 13억 5천이고 네. 여기에 옵션까지 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14억에 근접한단 말이에요. 홀리우시티 15억 하면 둔촌주공이 지금 절대 싼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첨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미계약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이 뭐냐면 계약률 80%가 안 나오고 이 긴급자금, 이 대출을 상환을 둔촌주공이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파장.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PF 부실화가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둔촌주공이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이게 거의 우리나라 전체의 시한폭탄, 이게 폭파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거라고 정부는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둔촌주공의 계약률을 높여야 된다. 이걸로 지금 긴급하게 특히 이제 지금 분양에 관한 혜택,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규제 완화를 지금 집중적으로 풀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둔촌주공 현장이
부동산의 한 현장이 아니라 경제 정면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80% 이상이 계약이 돼야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아직 좀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일정이. 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네. 그래도 이 미계약분이 많이 나올 건지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정확한 지금 계약률을 확인하기는 뭐 저희가 취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계약률이 80%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네. 심지어는 이제 미분양이 아예 안 나는 상황도 점쳐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완판이 될 수도 있다. 많이 미계약이 많이 나야 뭐 5% 정도 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 완화 대책으로 인해서 계약률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둔촌 주공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눈여겨봤을 현장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대출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국민평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썼던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경쟁률이 또 낮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능하단 말이죠. 네. 내가 대출 때문에 이거를 포기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된다고 하니 이거는 네. 좀 분통이 터진다.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둔촌주공이 만약에 완판이 되면 분위기가 아주 좋을까? 둔촌주공 계약한 사람들이 노다지를 캔 걸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시각이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좁혀져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혜택이니까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혜택을 저는 정부가 제가 정부의 이게 생각을 좀 읽어보면 참 이게 보면 나빠요. 나쁩니다. 왜? 어떤 부분이요? 이게 뭐냐면 밑돌 빼가지고 윗돌 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제가 볼 때 참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둔촌주공 계약한 사람들이 좋은 상황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좋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돼요. 올라야 이제 둔촌주공의 지금 가격도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중요한 건 뭐냐? 주변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주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면 둔촌주공 계약한 사람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자 했던 게 네. 이 주변 가격이 높고 그만큼 난 싸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핵심적인 아니다. 건 뭐냐면 지금 가격보다 올라야 좋은 거죠. 지금 가격보다 올라야 좋은 건데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면 둔촌주공 당첨된 사람이 뭐가 좋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일부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센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규제 완화로 해서 매도자들이 먼저 움직여버리면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뭐 잠깐 몇 달 동안은 움직임이 약간은 그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서 뭔가 약간 들썩들썩 거리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반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제자리거나 당분간은 제자리거나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둔촌주공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입주할 때 되면 지금의 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시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을 분양에 내가 어떻게 보면 정부 때문에 둔촌주공의 청약을 포기한 게 계약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잠깐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니,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대출받은 금액은 분양가니까요. 네. 그 금액대로. 근데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분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손해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오면 조합원의 손해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안 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은 이득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누가 받느냐? 지금 계약을 안 하려고 했다가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계약을 이제 마음을 바꿔서 계약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손해를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사람은 손해가 생기지 않죠. 네.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근데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내 몫인 거죠. 네,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원이 왜 이익을 보느냐? 여기서 계약이 다 되면 분양가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한 사람들이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나온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결정이 돼 있잖아요. 분양가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그 돈은 다 내야 되거든요. 그쵸. 계약한 사람이. 기준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다 내는 거를 조합원한테 분배를 해서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뭔가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정부가 사실 이런 규제 완화를, 그러니까 정부는 대세적인, 그러니까 큰 그림, 그러니까 경제에 미칠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어쨌든 미분양이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 책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문제는 누군가의 손해를 기반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상승을 시키려고 의도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하락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규제를 풀어준 시기도 금리 인상 기조하에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연결, 금리 인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나왔다라고 예상하는 것과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게 나온 것과 효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금리 인상이 멈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아마 상승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금리 인상이 있는 기조 하에서 풀어줬잖아요.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풀어줬으니까 문제는 상승의 여력이 약하다는 거죠. 정부도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정부는 포커스를 아예 그렇죠. 아는 거죠. 이걸 알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쁘다. 나쁘다 표현하는 게 와닿네요. 뭐냐면 네. 이 계약자들을 활용을 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막고 니네들의 손해는 니네가 감수해라. 어쨌든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분산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핵폭탄을 분산시킨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의 손해를 바탕으로 일단 조합원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나쁜데요? 이 부분은 진짜 좀 네. 나쁘다, 의도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뭉쳐서 떼쓰는 사람한테는 그걸 들어주고, 그 들어주기 위해서 개인들의 각 개개인들의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폐지시켜준 게 혜택이 아니라는 거를 좀 간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부가 이건 어떤 혜택이 생각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한 왜냐하면 건지를. 혜택이 되려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로 인해서 계약률이 높아지고, 근데 청약률이 이미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계약이 완판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항상 제가 추세로 보라고 했잖아요. 추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둔촌주공을 이 가격대에 네. 작년에 분양했으면 어땠을까요? 분위기 완전 난리 났었겠죠. 그쵸, 네. 근데 난리 난 그 둔촌주공의 분위기가 지금 어땠을까? 지금 완전 초상집 분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분양했으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겪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도 붙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변 가격이 헬리오시티나 이런 가격이 뚝 떨어졌잖아요. 네. 둔촌주공에 그 붙었던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깎였을 거예요. 그럼 제자리일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분위기가 다운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추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둔촌주공이 작년에 분양을 했으면 분양 열기가 어마어마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야, 둔촌주공은 무조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둔촌주공이 주변 가격 떨어지는 걸 그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둔촌주공이 지금 작년에 분양을 했어도 지금 이제 분양가로 다시 제자리 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만약에 그랬다면 더 이게 가세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락 분위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분양이 완판됐다. 계약이 다 됐다. 그러면 준춘주금이 올라가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완판됐으니까 아직도 심리가 남아있다. 네. 올라갈 그건 것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완판되고 뭐 안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막 청약에 내가 안 들어간 거. 오히려 청약을 아예 안 넣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이거 계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규제 완화가 탁 왔으니까 해야지 라고 맘먹은 사람이 정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말려든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두 개의 선택지잖아요. 계약하냐 안 하냐. 네. 근데 둘 다 손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나쁜 거라. 이게 계약률이 떨어져도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제 계약률이 떨어지면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80% 이하의 미계약이 나오고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진짜 직면하는 게 7천억이냐 8천억이냐 이 금액을 갚느냐 못 갚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못 갚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인지 이게 이제 사실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저도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더 욕을 먹더라도 네. 막아야 되는 게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게 이제 네. 소장님의 인지도가 많은 분들이 소장님의 의견에 좀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 계약률이 어떻게 될지. 네. 어쨌든 지금 계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상이 나갔을 때는 아마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이 영상을 늦게 보낸 측면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섰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근데 정말 바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둔촌주금에 네. 대한. 그러니까 계약이. 그거를 제가 사라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것도 네. 본인 선택이고 맞아요. 모든 건 본인 대신, 선택인 거니까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혜택이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어떤 속뜻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봐야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추세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막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거의 난리가 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도 되지만 왜 이렇게 너무 조급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네. 신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네. 그랬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차례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